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기 트레이너 훈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전기 기사 실기를 준비하면서 계산한 값이 아닌 반드시 표준값 또는 정격값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. 아마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걱정을 해보셨을 텐데, 어떤 문제는 문제의 조건도 없이 표준값으로 적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, 어떤 문제는 표준값을 또 적다가 안 적다가 또 계산값을 적다 안 적다 하는 그런 헷갈리는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. 이래서 전기 자격증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.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제가 이렇게 덜고자 한 번에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. 먼저 반드시 표준값 또는 정격값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유형이 됩니다. 그 첫 번째로 바로 전선의 단면적인데, 이 전선의 굵기를 계산을 하면서 그 계산값만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답이 되는데요. 이때 문제에서 전선의 공칭 단면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전선 굵기, 선정표를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시고, 반드시 계산한 값보다 가장 가까우면서 더 큰 단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. 더 작은 단면적을 사용을 하면 전선이 버티지 못하고 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겠죠.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공층 단면적은 25, 35, 50이니까 다른 건 암기를 못해도 이 세 개만큼은 꼭 기억을 해 보자고요.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, 이게 실제 출제된 문제인데, 이 문제에서는 이 계산한 값의 표준값인 25제곱 밀리미터가 정답이 되겠죠. 이렇게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. 두 번째로 과전류 계전기 탭 전류가 됩니다. 당연히 반드시 표준값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. 이렇게 변류기 2차 측에 위치한 이 과전류 계전기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1차 측 부하 전류에다가 이 변류비와 여유를 고려한 계산값보다 더 큰 탭 전류를 선정을 해 주셔야 해요. 이 문제처럼 실제 기출에서 이 계산한 값이랑 이 표준값이랑 똑같은 경우가 있었지만 이 서로 다르게 출제된 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을 하지 마시고, 이렇게 과전류, 탭전류표가 주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서 표준값으로 선정을 해줘야만 합니다. 이 표를 어떻게 외우냐? 여러분, 과전류가 발생하면 어떡하죠? 이 과전류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9를 불러주셔야 해요. 뭐라고요? 이 119를 불러주셔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과, 여기 1과, 그리고 9, 그리고 또 여기 11이 있죠. 그래서 이 11만 제외한 2, 3, 4, 5, 6, 7, 8, 10, 12, 이게 바로 과전류, 탭전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세 번째로 과전류 보호 장치의 전격이 됩니다. 그냥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 AF, AT가 있다. 그럼 무조건 표준값, 전격값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만 해요. 이 AF가 전격 프레임 전류, AT가 전격 트립 전류가 되는데, 그런데 저는 이 유형을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지금 제가 적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과전류 보호 장치가 그냥 차단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, 이 차단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. 실제로 이 배선용 차단기, 또 기중 차단기가 있고, 또 배선용 차단기 중에서도 주택용, 산업용으로 나뉠 만큼 외울 게 정말 많습니다. 또 이 문제가 단독이 아니라 그냥 엄청 긴 문제 중에서 소문제 하나로 출제가 됩니다. 부분 점수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.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암기하지 말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, 여러분이 실제로 실기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되고 고득점을 노리신다라고 하면 암기를 해주시고, 이 나머지 분들은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출문제 정도만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진짜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.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 번째로 이 CTB 선정입니다. 추가로 이 MOF 전격도 여러분들이 PTB랑 CTB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. 이 과전류 계전기랑 똑같이 이 CT 1차 측에 흐르는 부하전류를 계산해 줘야 하는데, 이 계산값을 그대로 CTB로 선정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오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
이 변류기 1차 정격 전류표를 암기를 해서 여러분이 계산한 값보다 더 크면서 가까운 표준값으로 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2차 측 정격 전류는 5A로 고정이 되겠죠.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1차 측 전류 계산값이 530A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값보다 더 크고 가장 가까운 이 600A가 1차 정격 전류가 돼서 정답은 600대 5가 된다는구나, 이 600대 5가 CTB가 되는구나 라고 답안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어렵지 않죠? 다음 5번째로 이 변압기 용량입니다. 이 유형이 가장 질문이 많은 유형이 되는데, 왜냐하면 이 변압기 용량은 특정 상황에만 표준값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외에는 계산값으로 답안을 제출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표준값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이 2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바로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적어 왔는데, 이렇게 문제에 변압기 정격표가 주어진 경우에 계산한 값보다 더 큰 표준값으로 선정을 해 줘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정격 용량, 문제에서 정격 용량 또는 표준 용량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경우에도,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산값보다 더 큰 표준값으로 작성을 해 주어야만 해요. 이때 이 변압기 정격 용량표는 이렇게 됩니다. 여러분이 이걸 암기해 주셔야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. 3에서 5까지 2가 증가를 하고, 또 5에서 7.5로 2.5가 증가를 하고, 7.5에서 10으로 또 2.5가 증가를 하고, 이 2.5가 2개죠. 그래서 이거에 2를 곱해서 이렇게 10에서 15로 5가 증가를 하고, 15에서 20으로 또 5가 증가를 합니다. 그 이후로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, 이 10의 자리를 지워주면 여기는 소수점으로 바뀌고, 이렇게 공을 하나씩 지워주면, 이렇게 지워주면 똑같이 위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공 2개를 지우고, 또 공 하나 지우고 소수점으로 찍고, 공 2개를 지우면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크게 외우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해요.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, 이 변압기 정격표가 주어진 경우, 또 문제에서 이렇게 정격 용량 또는 표준 용량을 구하라고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에는 바로 이 표준값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만 한다. 그 외에는 계산값으로 작성을 하거나 또는 표준값으로 작성을 해 주셔도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. 네, 벌써 마지막 6번째, 차단기 정격 용량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이 특정 경우에만 표준값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, 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바로 이 차단기 정격 용량표가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값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그 외에는 그냥 여러분이 계산한 값을 그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문제에서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99.77 메가볼트 암페어라는 값을 얻었다면, 이렇게 문제에서 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큰 100 메가볼트 암페어를 답안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그 외에는 이렇게 99.77 이 값을 그대로 작성을 해 주셔도 돼요. 추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은 게, 이렇게 차단기 정격 용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단 용량을 계산을 할 때 이 차단 용량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로, 즉 단락 용량 공식을 사용을 해서 푸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. 대신에 이 문제에서는 표준값으로 작성을 해야 하니까 여기서도 100 메가볼트 암페어로 작성을 해 주셔야만 하겠죠.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차단기 정격 용량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표준값으로 작성을 해준다,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총 6가지의
이 계산값으로 적어야 할지 아니면 표준값으로 적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기사 실기 수준에 있어서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헷갈리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. 이 내용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